나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60을 넘겼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대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였고, 자리가 불안해서였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60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할 만큼 했고, 겪을 만큼 겪었고,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가슴이 조용히 흔들린다면 그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는 삶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식은 제 길을 가고 있고, 큰 병도 없고, 먹고 사는 걱정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괜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가라앉아요. 이 질문에는 약으로도 충고로도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변화를 더디게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이제는 내려놓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 같고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 느낍니다. 이 감정은 아주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저 기분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60 이후의 불안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나이에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마음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 불안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책임을 지고 역할을 맡고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역할이 사라진 뒤에 마음이 갈 곳을 잠시 잃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외부에서 없애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바쁘게 지내려 하고 괜히 새로운 일을 버리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덮을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용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젊을 때의 연장이 아닙니다. 속도를 줄여야 할 때이고 방향을 안쪽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바깥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지나간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이미 내려놓아야 할 기준을 아직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이 넘은 뒤의 불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시기의 불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이럴까? 라는 막연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이 불안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불안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일로, 성과로, 책임으로 자기 자리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바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가. 문제는 예순이 지나도 이 기준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몸은 이미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더 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 불일치가 조용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많은데 왜 마음이 더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불안해진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쁨 속에 가려져 있던 질문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루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마음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하면 불안은 이유 없이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불안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은 늘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아직 낯설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비교의 습관입니다. 예순이 지나면 비교는 의미를 잃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그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을 재단합니다. 나는 너무 느려진 건 아닐까?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이 비교는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깊이를 속도로 재면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불안을 자극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막연함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멀리 있었고 그래서 상상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미래는 가깝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이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이 모든 원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의 불안은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옮겨졌는데 마음이 아직 그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이 불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이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불안은 말로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저 참고 지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불안은 참을수록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다른 모습으로 생활 속에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하루를 시작하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결정을 미루게 되고 괜히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이제는 다 끝난 건가? 이 말들이 반복되면 불안은 점점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과도한 걱정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자식의 인생을 자기 인생처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이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기 불안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아이들이 잘 살아야 내 마음이 놓여. 이 말 속에는 자기 삶의 중심이 이미 바깥으로 이동해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반갑던 만남이 귀찮아지고 대화가 길어질까봐 미리 거리를 둡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모든 모습의 공통점은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활의 결로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을 노화의 일부로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제는 마음이 예전 같을 수 없지. 그러나 나는 이 말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순 이후의 불안은 자연스러운 노화라기보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마음이 아직 그 변화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과정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점점 더 위축되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그 결과 삶은 안전해 보이지만 점점 좁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무리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향입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고 자기 몸과 마음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두 방향 모두 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불안을 가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이런 분들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다시 정해야 할 때다. 불안은 이 말을 조용히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를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지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의 원인을 생각해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졌을까?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그러나 예순 이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생활의 한 지점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지점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급해지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 중심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역할이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맞춰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중심이 채우지 못하면 마음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하루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오늘 나는 어디에 있었나 라는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공백이 불안으로 남습니다. 이 불안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약해지면 외부의 자극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기도 합니다. 남의 삶을 보고, 남의 선택을 보고, 자기 삶을 끊임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중심은 대단한 목표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반복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것. 하루에 한 번, 자기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반복이 하루의 기둥을 세워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말의 방향입니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말은 미래로만 향하거나 과거로만 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말들이 많아질수록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는 말을 현재에 붙잡아 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위치 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난히 엄격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심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다니. 혹은 이제는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 두 태도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건강한 거리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자기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고 완전히 놓아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은 이 돌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순 이후에도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되어 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한 가지 태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답을 주기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방향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는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지배하도록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예순을 넘어서도 점점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다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쓸모를 보여주려 애쓰지 않았고 젊은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충분하다. 이제는 잘해 보이기보다 잘 살아보자.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불안은 대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커집니다. 아직도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마음이 속삭일 때 사람은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삶은 완성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더 쌓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음이 선택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평형입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도 잘 버텼다가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무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예순 이후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나는 불안이 사라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여럿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불안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 내가 지금 조금 서두르고 있구나. 아, 마음이 쉴 자리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불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보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하루가 더 값집니다.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미 지나간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불안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순 이후의 삶은 점점 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깊이 있게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